15. 오후 3시가 지나서 안드레이 공작은 자기 청을 무리하게 꾸뚜조포에게서 승낙받아 그룬트에 도착하자 곧 바그라지온한테로 출두했다. 보나파르트의 부관은 아직 미라의 부대에 닿지 않았으므로 싸움은 시작되지 않고 있었다. 바그라지온은 부대에서는 전국의 진전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강화에 관한 온갖 공론들을 하고는 있었지만 그 실현의 가능을 믿는 자는 없었다. 또 싸움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있었으나 역시 근일 중에 싸움이 있으리라는 것도 믿지 않았다. 바그라지온은 볼콘스키가 꾸뚜조프의 사랑과 신임을 받고 있는 부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특별히 파격적인 겸손한 대우를 하는 것이라고 하는 듯한 태도로 그를 맞아들이고 아마도 근명간에 전쟁이 있으리라고 언명하고 전투 중 자기 옆에 있어도 좋고 또 후위에서 태각의 질서를 감독해도 좋으며 어떻게 하건 볼콘스키의 자유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오늘은 아마 전투가 없을 거야. 안드레이 공작을 안심시키려는 듯이 바그라지온은 이렇게 말했다. 만약 이 사나이가 그저 훈장을 타기 위해서 파견된 평범한 참모본부의 멋장이라면 후위에 있어도 상은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나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면 그것도 괜찮다. 용기 있는 장교라면 무언가 도움될 것이니까 하고 바그라지온은 생각했다. 안드레이 공작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진지를 한 바퀴 돌아보아 군의 배치를 알고 싶다고 허가를 청했다. 그것은 무엇인가 명령이 내렸을 경우 자기가 가야 할 때를 알아놓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었다. 멋있는 옷차림에 집게 손가락에다 다이아몬드 반지를 낀 서투른 주제에 프랑스어로 짓거리길 좋아하는 미남자인 당직 장교가 안드레이 공작의 안내를 자청했다. 가는 곳마다 흠뻑 젖은 침울한 얼굴빛으로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듯한 장교들 근처 마을에서 문이며 걸상이며 울타리를 끌고 오는 병사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공작, 이 패들한테는 정말 딱 질려버렸어요. 당직 영관은 그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대장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하니까 저거 보세요.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하고 그는 자기가 서 있는 곳 가까이에 처진 주보 천막을 가리켰다. 모두 모여서들 앉아있으니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모두들 내쫓았습니다만 보세요. 또 가득 들어차 있군요. 공작, 저기 들러서 혼을 좀 내줘야겠습니다. 잠깐이면 되니까요. 들럽시다. 나도 치즈와 빵을 살 테니까. 아직 식사를 할 틈이 없었던 안드레이 공작은 말했다. 왜 진작 말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공작? 내가 무엇이라도 좀 드렸을 텐데. 그들은 말에서 내려 주보 천막으로 들어갔다. 초췌한 빨간 얼굴빛의 장교들 몇이 탁자 머리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있었다. 아니 대체 이게 무슨 꼴들이야. 모두 벌써 몇 차례에 걸쳐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여 온 사람 같은 어투로 당직 영관은 꾸짖듯이 말했다. 이렇게 부서를 이탈하면 안 되잖아. 누구도 여기에 오면 안 된다는 장군의 명령이야. 아, 자네로군. 2등 대위. 키가 작고 지저분하고 바싹 여인 포병 장교에게 그는 말했다. 상대는 구두도 없이
그는 구두를 주보 상인에게 내주어 말리게 하고 있었다. 양말만 신고 그다지 자연스럽지도 않은 미소를 띠면서 들어온 두 사람 앞에 우뚝 서 있었다. 이봐, 뚜신 대위, 어떻게 된 거야? 그래 자넨 부끄럽지도 않나? 하고 당직 용관은 계속했다. 자네는 포병 장교로서 군의 모범이 되어야 하리라고 보는데 그런데 구두도 안 신고 있다니 경보라도 울린다면 그 구두 없는 꼬락서니가 꽤 장관이겠군. 당직 영관은 그렇게 말하고 고소했다. 자, 여러분, 각기 붓으로 돌아가 주시오. 저는 모두 하고 그는 상관다운 의조로 덧붙였다. 안드레이 공작은 2등 대위 뚜신을 바라보고 저도 모르게 빙그레 웃었다. 뚜신은 잠자코 미소를 머금은 채 맨발을 바꾸어 디디면서 큼직하고 선량하고 슬기로운 눈으로 안드레이 공작과 당직 영관을 번갈아 보고 있었다. 병사들이 곧잘 얘기하지 않습니까? 맨발이 더 편하다고. 뚜신은 빙그레 웃으면서 열적게 말했다. 분명 거북스러운 자기의 위치를 장난기 섞인 투로 얼버무려 버리려는 것 같았다. 그러나 미처 다 이야기하기도 전에 그는 자기의 익살로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을 느끼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자, 각기 붓으로 돌아가 주게. 어디까지나 위험을 갖추려고 애쓰면서 당직 영관은 이렇게 말했다. 안드레이 공작은 다시 한번 몸집이 작은 포병 장교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몸집에는 다소 우스꽝스럽지만 그러면서도 극도로 사람을 끄는 전혀 군인답지 않은 일종의 매력적인 것이 감돌고 있었다. 당직 영관과 안드레이 공작은 말에 올라 다시 앞으로 나아갔다. 도중 온갖 부대의 병사들과 장교들을 앞지르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면서 간신히 두 사람이 마을을 벗어나자 새로 파낸 생생한 진흙으로 공사 중인 보루가 왼쪽에 솟아 있었다. 몇 개 대대 인가의 병사들이 찬바람 속에서 샤스바람으로 그 보루 위에서 흰 개미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보루 뒤에서는 누가 일하고 있는지 쉴 새 없이 붉은 진흙이 삽으로 던져 올려지고 있었다. 그들은 보루로 다가가서 잠시 바라본 뒤 또 앞쪽으로 나갔다. 마침 보루 뒤에서 쉴 새 없이 번갈아가며 꼬리를 물고 달려나가는 수십 명의 병사들과 부딪혔다. 두 사람은 이 악취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코를 털어봤고 빠른 걸음으로 말을 몰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게 바로 진중의 즐거움입니다, 공작. 하고 당직 영관은 말했다. 두 사람은 정면의 산으로 올라갔다. 이 산에서는 벌써 프랑스 군이 바라다 보였다. 안드레이 공작은 말을 멈추고 관찰하기 시작했다. 바로 저기에 아군의 포병 부대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지점을 가리키면서 당직 영관은 말했다. 아까 구두 없이 앉아있던 그 기묘한 사내의 중대입니다. 거기서라면 전부 내다 보입니다. 갑시다 공작. 아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젠 나 혼자 가겠습니다. 이 당직 장교에게서 벗어났으면 하고 생각하면서 안드레이 공작은 말했다. 이제 걱정 마십시오. 자 그럼. 당직 영관은 헤어져 돌아가고 공작은 혼자 말을 몰았다. 적에 접근할수록 군대는 차차 질서정연하고 또 즐거워 보였다. 가장 극단한 혼잡과 피폐를 보이고 있었던 것은 오늘 아침 안드레이 공작이 지나왔던 프랑스 군으로부터 시베르스타 떨어진 곳에 있던
스나임시 전면의 치중대였다. 그룬또에서도 역시 약간의 불안과 무엇인가에 대한 공포가 느껴졌었다. 그러나 안드레이 공작이 프랑스의 산병선에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우군의 모습은 더욱더 자신 있는 것처럼 보여왔다. 외투 차림의 병사들이 훌륭하게 줄을 정돈하고 있었고 상사와 중대장이 인원 점호를 하면서 소대 맨 끝에 있는 병사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며 손을 벌리도록 명령하고 있었다. 눈이 미치는 한의 넓이에 흩뿌려진 병사들은 장작과 마른 나무를 나르기도 하고 즐겁게 웃기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면서 가병사를 짓고 있었다. 모닥불 옆에는 옷을 입은 병사와 빨가벗은 병사들이 샤슨이 각반을 말리기도 하고 혹은 구두와 외투를 수선하기도 하면서 불을 쬐고 있었고 솥과 중남비 옆에도 옹기종기 모여서 수선거리고 있었다. 어떤 중대에서는 식사 준비가 되어 병사들은 탐욕스러운 얼굴로 김이 무럭무럭 오르는 솥을 바라보면서 시실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취사계 선임 하사는 다 된 먹을 것을 나무 그릇에 담아 가병사 앞의 통나무에 앉아있는 장교한테로 가지고 갔다. 그보다도 더 운이 좋은 다른 중대에서는 어느 중대에도 보드카가 있지는 않았으므로 얼건 얼굴에다 어깨가 딱 바라진 한 상사가 병사들에게 둘러싸여서 통을 기울이고 차례로 내미는 물병의 뚜껑에 물을 따라주고 있었다. 병사들은 기묘할 만큼 경건한 얼굴을 하고 물병 뚜껑을 입으로 가져가서 단숨에 들이켜고는 외투의 소매로 입을 닦으면서 즐거운 얼굴로 상사의 옆을 떠났다. 모든 사람의 얼굴을 놀랄 만큼 온화해서 적어도 부대의 반수는 여기에 잔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중대한 일을 목전에 두고 적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태도가 아니고 마치 고국의 어느 지방에서 평온한 수경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